안녕하십니까. JC 회계법인의 지호준 회계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케어스 액트와 또 융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디제스터 론에 대한 신청 방법 또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후의 과정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케어스 액트란 무엇인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2020년 3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빌에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약 2조 2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이제 구제 방안으로서 미국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저희에게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지만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개인 납세자들, 개인에게 더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자영업자들 또는 스몰 비즈니스들한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세 가지, 디렉트 페이먼트, 스티뮬러스 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부분, 또 unemploy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IRA 디스트리뷰션, 이 세 가지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함께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그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들한테 오는 이 구제 방안으로서는 SBA 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제스터 론과 PPP라는 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볼 계획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디제스터 론, EIDL이라고 불리는 디제스터 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제스터 론, 특별히 EIDL 론에 있어서 SBA에서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할당된 론의 금액은 약 10 빌리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불,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만불이죠. 죄송합니다. 만불까지는 미리 받을 수 있다, 탕감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10 빌리언의 금액과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약 한 100만 개, 밀리언 정도의라는 개수가 나오는데 그 밀리언 정도에 해당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이 만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론이고 흔히 말하는 SBA Disaster Loan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EIDL의 기본 정보입니다. SBA Disaster Loan은 EIDL 론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SBA 7A 론 또는 기타 다른 SBA 론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SBA 론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SBA 디제스터 론은 재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또는 자영업자를 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방법과 과정 또한 다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입니다. SBA 디제스터 론에 해당되는 사람은 또는 회사들은, 법인들은 2020년 1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또는 자영업이 되겠습니다. 이때 스몰 비즈니스의 그 정의는 500명 이하의 종업원, 직원을 둔 기업으로서 스몰 비즈니스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대출 기준은 크레딧 스코어 또는 상환 능력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SBA 론을 포함해서 다른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크레딧 스코어와 동시에 상환 능력을 함께 봅니다. 상환 능력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인컴입니다. 내가 이 론을 융자를 한 이후에 되갚을 능력이 있는가, 그만큼 수입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상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디제스터 론의 경우에는 재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 능력을 볼 수도 없고 능력조차도 저희가 이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SBA 디제스터 론의 경우에는 크레딧 스코어 또는 상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후자가 유명무실하다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신청자의 크레딧 스코어만 본다라고 보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출 금액입니다.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은 최대 2밀리언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최장 30년까지 그 텀을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자율입니다. 절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3% 이하의 이자율을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3.7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은 2.75% 이자율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 2020년입니다. 올해 말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고 또 그 한정된 금액으로 예산 금액으로 이 디제스터 론이 할당된다 또는 집행이 된다라고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가능한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EIDL, SBA 스몰 비즈니스 론의 주요 혜택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승인 후에 최대 12개월까지 원금 및 이자, Principal Interest, P&I라고 얘기하죠. 이를 여기에 대한 상환을 보류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융자 받은 이후에 12개월 동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혜택입니다.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 또는 스몰 비즈니스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융자 금액의 20만 불까지는 개인 신용 보증의 의무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SBA 론을 포함한 일반적인 다른 론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 보증, 영어로는 personal guarantee가 되겠죠. 이 personal guarantee가 거의 대부분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디제스터 론 같은 경우에는 융자 금액의 20만 불까지는 personal guarantee를 에 대한 부분들을 면제해 줬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의 개인 자산 또는 나의 개인 신용 크레딧 스코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최소 운영 기간의 의무 기간의 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SBA론은 1년 동안 반드시 운영을 해야만 SBA론의 신청 자격이 조건이 주어집니다.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컨벤션 론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번에 이 디제스터 론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 운영 기간 1년의 의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을 시작한 지 창업을 한 지 1년이 안 되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 디제스터 론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접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특별 융자 우선 지급 신청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금액, 만불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융자 디제스 론의 우선 지급, 어드밴스 신청입니다. 일부 유튜빙을 하시는 회계사분들 또는 다른 분들이 만불을 무조건 신청해라, 무조건 받고 또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만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SBA 디제스터 론을 통해서 융자금이 결정됐을 때 그 융자금 중에 만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드밴스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짜 돈이 아니죠. 융자금에 대한 미리 받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후에 기본적으로 3일 안에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계법인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를 3일에서 약 한 15일까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되갚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말을 하는가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는 두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만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그 만불을 직원의 급여, 임대, 유틸리티 또는 이자에 사용했을 때는 그 금액을 100% 탕감해 준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조건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겠죠. 네,
따라서 만약에 직원 급여가 없으시거나 낼 렌트가 없으시거나 또는 유틸리티가 없으시거나 몰리지가 없으신 분들은 만불을 신청하신 다음에는 그 만불을 추후에 되갚으셔야 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추후에 지금 이제 법안이 변경되고 또 구체적인 것들이 공표되는 것에 따라서 잘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EIDL의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COVID-19 relief.sba.gov에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한 4페이지 정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진 않고요. 저희 회계법인에서 조금 급조했으나 그래도 최대한 클라이언트 분들 시간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신청 방법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주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회계법인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는 전화 연락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맞춰서 진행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한 100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벌써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신청자가. 따라서 지금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한 입지에 있지 않게 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신청 방법이 완전 달랐습니다.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도 많고 그랬으나 지금 이번 주부터 바뀐 개정된 신청 방법에 의거하면은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시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신청 시에 여러 가지 회계 관련된 또는 세무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때는 사용하시는 함께 일하시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회계법인을 통해서 문의 또는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디제스터 론은 반드시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다른 프로페셔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거지 금융권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시면은 대부분 직접 하십시오. 또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십시오라고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SBA 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론들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PPP 론의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신청도 했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사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회계법인도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상치고 추정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을 것인가, 얼마나 빨리 받을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시스템 리뷰 또는 스크리닝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IN 넘버와 은행 자료, 개인 몇 가지 인포메이션만 있으면은 사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fraudulent 스캐머들의 많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트레저리 SBA와 또 연방정부에서 이 부분을 스캐닝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 시스템 개발과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스크린 작업을 이후에 만불이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입금이 된 이후에 거의 동시에 SBA에서 이메일 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추가 서류에 대한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 추가 서류에는 2년 또는 3년치의 세금 보고 자료 또는 financial statement 또는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그리고 statement of liability
이런 기타 등등의 서류가 요청되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지시고요. 함께 일하시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한 업무 지원 또는 서류 작업에 대한 준비에 대한 그 지원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또는 잘못되질 경우에는 그 서류 심사의 딜레이가 예상되어지고 또 급기야 우리가 캐시플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진행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론에 대한 확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론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클로징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필요에 의거해서 또는 론 금액에 따라 가지고 함께 일하신 변호사분과 함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그 검토를 받으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론이 확정되었을 때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승인, 어프로블이 있겠습니다. 금액이 결정되실 것이고 이자율과 또는 그 상환 기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때에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또 동시에 결정이 되어지고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 만불에 대한 탕감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에 아마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잘 보관하시고 잘 이렇게 그 팔로우업 하셔가지고 다음 스텝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텍스트 트랜스크립트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또는 리뷰드 스테이트먼트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많은 자료들에 대한 그 서류 수령을 조건으로 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때 아마도 저희가 예상할 때는 만불 증명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의 경우의 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절이 되겠습니다. 디나이얼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융자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만불에 대한 탕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만불 받은 것을 당신들이 말한 SBA에서 요구한 그런 항목에 모두 사용했다라는 그런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증명 자료에 대한 제출을 하실 때 문의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회계법인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함께 일하시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받으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CARES 액트 중에 SBA Disaster Loan, EIDL이라고 불리는 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PPP 론, 또 더불어서 개인 납세자들이 받게 될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때에 절대로 실패, 포기 이런 단어 사용하지 마시고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계법인도 끝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JC 회계법인의 지호준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